네, 흑백으로 하면 좋아요. 저도 두 가지 뽑았는데, 자, 이렇게 프린트아웃 하신 거를, 왜냐면 오늘 스케치를 잘, 쉽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꽃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남자분이 계셔서. 근데 꽃을 그리는 게 되게, 뭐랄까요. 그 가장 기본이 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꽃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선 그 반으로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프린트를. 자, 이렇게. 그러면은 네 쪽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쪽 편을. 그래서 우리가 그 칸을 만들 거예요. 8칸씩, 4칸씩, 4칸씩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접었어요.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접고 어느 쪽으로든 접으셔도 돼요. 반 접고 또 반 접고 반에 반을 접고 또 반에 반을 접고 이렇게 해서 8쪽이 되게 이렇게 접었거든요. 그 다음에 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드를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줄을 쳐주세요. 줄을. 제가 어떻게 쳤냐면은 이제 쉐어 스크린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다른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자, 요렇게. 그래서 지금 8번 접었잖아요. 접으면은 요렇게 접힌 자국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연필로 좀 진하게 쳐놓으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이제 계속 뭐 풍경을 하든 인물을 하든 이렇게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줄부터 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줄을 쳐주세요. 저는 이제 미리 줄을 쳤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고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칸을 칠 때 막 자대고 정확하게 막 센치, 밀리미터까지 안 재셔도 돼요, 지금은. 지금은 그냥 적당하게 봐서 반이라고 되는 지점. 아, 우리가 접었으니까 정확하게 접히기는 했네요. 그래서 그 접힌 라인 위에다가 자대고 이렇게 줄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네 칸이죠. 네 칸씩 가로 네 칸, 세로 네 칸. 그러면은 이제 그 줄 칸이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종이, 그림 그리실 종이 위에도 똑같이 네 칸씩 줄을 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단 종이가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프린트 사이즈하고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는 내가 정사각형 종인데 이 그림을 옮길 거다. 그러면 이 그림은 지금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종이도 이 그림하고 비율이 맞게끔 적당히 직사각을 만들어 주세요. 뭐 정확하게 비율을 내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인물을 할 때는 정확하게 비율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풍경이고 뭐랄까 올게닉한 그런 쉐입들이니까 적당한 직사각형을 너무 넓거나 너무 좁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 종이 위에도 네모칸을 쳐주세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쉐어 스크린 끝나면은 제 종이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얀 종이 위에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똑같이 네모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 네모를 칠 때 좀 시간이 걸리시겠죠? 사실 오늘 스케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제가 그런데 네, 비율이 네, 양쪽에 스페이스가 조금 있잖아요. 원 네네, 픽처하고 네, 스페이스.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접었기 때문에 네. 어, 그 밖에 그림하고 안쪽에 하고 이 넓이가 네. 틀려졌나요? 그림 넓이는 좀 틀려요. 아, 그래도 사실 괜찮기는 해요. 왜냐면,
만약에 그림만 딱 사각을 잡으신 분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 나는 그림만 4등분을 한 거다. 또 만약에 이렇게 제 것처럼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 것처럼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그냥 4번을 접으신 거면은 그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예,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예, 미처 네네,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조금 안으로 놓으면 되겠어요. 그만큼.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매우 스마트 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음, 대강 혹시 치셨을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4등분이 아니더라도 저도 예, 지금 대충 쳤더니 막 들쭉날쭉 하기는 해요. 종이 위에 친 네, 거는. 그래도 예, 그냥 대강만 잡아 놓으시고요. 예,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꽃의 형태, 꽃이 주인공이니까 꽃의 형태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꽃이 들어갈 자리를 이 네모칸 위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두 번째 칸에 한 요 정도, 4분의 1 정도의 탑 있고, 이쪽은 이렇게 끝에 와 있고, 두 번째 칸에 이렇게 꽃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대충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파란색 줄이 잘 보이세요? 제가 좀 넓게 할까요? 더 안 보이시나? 안 보이네요. 잘 파란색이. 안 보이세요? 그럼 빨간색으로 할까요? 노란. 빨간색이 잘 보일까요? 자, 빨간색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들어갈 건데 꽃이 들어갈 자리를 위치를 좀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사실 여기 시작부터 여기 봉우리의 시작 부분이죠.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꽃이 이렇게 위치를 잡아 나가는데 그 윗부분 뭐 제일 메인이 되는 큰 이파리부터 그리시기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위에 제일 탑이 이 줄이 우리가 칸을 친 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지도를 찾을 때 위도하고 경도를 찾잖아요. 지구에서 그것처럼 이게 위에 세로줄이 경도, 가로줄이 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줄을 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칸에 4분의 1 지점. 그래서 요만큼 튀어나오고 이쪽 세 번째 칸으로는 거의 중앙까지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문이 여기도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칠 건데 줄이 그 꽃잎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죠. 그래서 요 꽃잎 하나하나를 사실 봉오리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여기가 봉오리네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 있는 봉오리 이 봉오리는 여기 아까 시작하는 요 봉오리에서부터 이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쳐놓으시고 그래서 이파리 한 개 한 개를 위치를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우선 눈에 띄는 것서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뭐 저는 여기부터 시작했지만 어떤 분들은 요 이파리부터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우선 스케치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꽃잎이 이제 스케치가 다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하고 줄기까지 같이 이어주실 거예요. 이런 줄기까지.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설명이었고, 제가 실제 종이 위에서 또 이제 스케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 봉우리가 대각 우선은 요만큼. 그러니까 자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가는 자리도 있죠. 이렇게 어떤 칸을 지나서 어디를 통과해서 가는지를 한번 사실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거는 뭐 그리드를 치고 하는 거가 약간 뭐 좀, 어, 뭐라 그러죠? 치딩? 뭐 조금 그 사기는 아닌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치딩, 컨닝? 아니야, 컨닝도 아니고 뭐 조금 이제 너무 요령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진을 옮길 때는 그리드를 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실물을 보고 할 때는 그리드를 칠 수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자연 풍경을 보면서 스케치를 할 거다. 그러면은 사실 이 그리드를 치면서 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우리 뭐 1920년 전에는 대부분 스케치를 직접 가서 보고 하니까 실제로 스케치를 하는 방법을 배워서 했어요. 기초를. 근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나오고서는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고 그리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 놓고 이 딱 칸을 고정된 풍경을 칸을 쳐서 하면은 훨씬 쉽게 스케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내가 원하는 구도를 잘 맞춰서 찍으셔야지 그게 그 스케치 자체도 이제 나의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스케치를 어, 하기 위한 구도를 여러 컷을 찍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구도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거는 참 누가 찍어서 저한테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구도가 뭐 좋죠? 나쁘지 않죠? 꽃이 너무 정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짝 중앙에서 중심이 비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구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어디 가서 좋은 풍경에서 사진 찍을 때 인물을 가운데다 정중앙에다 놓고 증명사진처럼 잘 찍지는 않잖아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하면은 뭐 다른 데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것처럼 너무 정중앙에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경직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도를 약간 정중앙에서 피해서 구도를 잡으시면 좋고요. 사진 찍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막 구도까지 열심히 생각하면서 할 수는 없죠. 찍고 나서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중간에 들어갔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 찍어 놓고 이거를 또 잘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구도로. 아니면 그림으로 옮길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살짝 틀어서 옮기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프린트 하셔서 찍으신 사진을 프린트 하신 다음에 원하는 구도 모양대로 잘라 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드를 접어서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시면은 훨씬 쉽게 정확하게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줄기도 적당히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이쪽도 이렇게 흘러가듯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오늘은 저 뒤에 있는 저 나무나 숲 같은 것도 같이 그리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스케치는 우선 요 앞에 있는 우리가 그릴 스케치만 잡으셔도 돼요. 이 줄기들하고 이 조그만 봉우리 하나랑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봉우리 옆에서 들어온 봉우리 요거까지만 스케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자, 선생님 그러면 네. 펜슬 사이즈를 어떤 걸로 시작할까요? 스케치 하실 때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냥 HB나 HB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쓰는 연필 있죠? 그게 HB거든요. 네, 그게 진하지 않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은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이제 그리드 치는 거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제 화면이 핀이 되면은 스피커 뷰로 핀이 되면은 제 화면이 크게 네, 그렇죠.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 화면이 보이게끔 제가 조정을 한번 선생님 할게요. 두 스크린을 다 핀을 해놨어요. 네네. 그래도 화면에서 크게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 전체가 이제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지금 자, 지금 스케치를 저보다 많이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해놓을 걸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스케치를 하면서 동시에 해볼게요. 지금 스케치를 많이 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자, 그 위치가 대강 이 정도
이 정도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꽃이 들어갈 위치가. 그리고 저는 좀 러프하게 좀 거칠어 보이게 대각 이만큼 대각만 잡아 놓을 거예요. 꽃의 위치를.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하면서 또 자세히 잡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자, 대강 잡혔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작 부분에 여기 봉우리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봉우리가 요 두 번째 칸에 거의 가까이 왔네요. 그쪽으로. 여기가 봉우리가 들어있는 자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꽃잎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도 다른 꽃잎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아까는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뭐, 이 밑에 거, 봉우리부터 또 시작하셔도 되고, 위에 거. 제가 지금 사실 처음에 정확하게 이거를 천천히,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출발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자신들만의 스타일이 있으세요. 왜 집안에서도 뭐 정리하는 습관 같은 것도 다 모두 다 틀리시죠.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뭐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정돈하고 하는 거를 습관으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다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는 걸 또 습관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스케치하는 습관도 사실 전부 다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일일이 하고 들어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무조건 일단 스타트하고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스케치를 안 하면 시작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원래 하시는 습관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우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대각만 우선 잡아놓고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면서 동시에 좀 디테일 자세한 스케치를 해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봉우리가 또 있었고요. 이렇게 봉우리 모양이 자리가 잘못 잡혔네요. 제가 얘기하면서 하다가 자리가 좀 잘못 잡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간격이 멀었는데 제가 너무 가깝게 잡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또 하시면서 이제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이렇게 막 해놓고 나중에 다시 고치고 수정해가면서 하는 타입이거든요. 차분하신 분들은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이 칸에 맞춰서 잡아놓고 출발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나중에 화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하나 뭐가 있고, 여기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꽃잎파리가 앞으로 튀어나온 꽃잎파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자,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너무 지나갔네요. 또 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 꽃잎파리가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뒤에. 여기 하나가 더 있고, 이거는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도 하나가 더 있고요. 자, 꽃이 있는 자리를 대충 맞춰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꽃을 거의 다 그리셨나요? 이 꽃을 화면에 딱 올려놓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키워놓고 보면서 하려고 그래요. 자, 그 컴퓨터를 프린트물을 보고 계속 그리지 마시고요. 이제 나중에 디테일 그리실 때는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화면에다 띄워놓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거를 확대해가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화면에다가 이거를 띄워놓고 하신다면은 자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크게 띄워놓으시고 자 자세히 그리실 때 아까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자세히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프린트는 제 것도 그렇고 너무 여기가 시꺼멓게 프린트가 돼가지고 프린트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스케치 요거 잡을 때 이렇게 접기도 하고 그리드 줄도 칸도 쳐야 되고 해서 프린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치할 때만 이거를 프린트 도움을 받으시고요. 실제적으로 그리실 때는 이렇게 화면을 크게 열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은 제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끌게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띄워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은 아까 지금 저도 프린트에서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꽃의 봉우리가 생겨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좁다란 봉우리가 있고 이 안에는 이거는 자세히 봐도 모르겠네요. 뭐 꽃잎파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자, 그다음에 요게 그 뭐랄까 목련의 순이라고 하나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용어를 모르겠네요. 이 순같이 생긴 약간 모카솜인가요? 이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동그란 게 하나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뻗어나가겠습니다. 줄기가 여기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사라지는 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줄기가 하나 있고 여기서도 또 순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서 순 한 개 나오고 이렇게 줄기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삐쭉 올라가는 줄기가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또 퍼지는 줄기들이 이건 대각만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는 왜냐면 나중에 다 그냥 블러리하게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대충만 잡았어요. 그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줄기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가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꺾어지면서 또 조그만 꽃봉오리가 하나 생겼죠. 여기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새로 나오고 있는 지금 시기하고 너무 잘 맞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목련이 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그리시고 나면 이제 목련이 필 때쯤에 꽃을 보시면 꽃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꽃 보시면서 아유 이쁘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셨죠?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왜냐면 너무 씨름을 하기 때문에 이 꽃 사진을 놓고 이렇게 확대시켜 놓고 씨름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잘 그려보려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친해집니다. 목련하고. 목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자,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 칼라로 안 했는데 혹시 이거 연필로 해보시고 아유 좀 칼라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칼라로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다음 텀만 지나면은 이제 칼라가 들어가는데 칼라 펜슬 작년에 하셨던 것처럼 칼라 펜슬로 같이
시작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목련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흐릿하게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안 그리셔도 돼요. 자리만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그릴게요. 저 뒤에 무슨 고목 같은 게 하나 서 있잖아요. 여기 어느 쯤에 고목을 그릴지 요거 자리만 잡아 놓을게요. 자, 저처럼 여기까지 그리신 분들은 이제는 이 그리드 우리가 좀 치딩을 했는데 그리드를 다 지워주세요. 왜냐면 연필로 그리드 친 게 나중에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뭐 색연필로 그리실 때도 그렇고 나중에 페인팅으로 하실 때도 그리드는 싹 지워주셔야지 깨끗하게 스케치가 남아 있어요. 선생님, 지금은요, 우리가 치딩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로 치딩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학교 가서도 교수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치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리가 정확하게 잡혀 있거든요. 이제 칸 만든 거 위에다가 이렇게 적당히 지우셔도 돼요. 어차피 또 연필로 쉐이딩을 명암을 넣으실 거니까. 자, 오늘은 그 면봉하고 제가 크리네스 티슈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면봉하고 이거.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사용할 거니까 좀 가지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우선 가장 중요한 꽃잎파리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스케치는 꽃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어두운 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아까 봉우리 있는 부분 왜냐면 꽃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 부분이 지금 뒤에 숲 같은 게 비쳐서 나무가 비쳐서 어둡죠. 그래서 연필 드로잉은 이 어두운 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꽃이 살아나거든요. 하얗게. 꽃은 거의 손을 안 댈 거예요. 대신에 여기 어두운 데 가운데 그 명암이 있는 부분하고 컬러가 집중돼 있는 이 부분만 제가 그 쉐이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암을 칠할 거라서 이제 조금 후에 바로 배경부터 먼저 칠할 거예요. 순서를. 지금은 줄기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뭐 크게 지금은 다 프린트 제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아마 열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린트를 보시고 이 줄기가 있고 그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그 목련 그 씨는 뭐라고 해야 되죠? 씨는 이 부분을 씨드가 나오는 그 눈일까요? 꽃봉오리가 터지는 아니면 꽃받침인가요? 꽃받침. 어른들은 네? 꽃받침일까요? 예, 꽃받침이라고 하면 돼요. 아, 그 목련이 꽃이 나오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봉오리가 꽃봉오리 아닐까요? 여기 있는 이런 봉오리들 꽃이 나오는 봉오리죠. 자, 여기부터 먼저 이제 칠할 건데 여기도 바깥에가 털로 돼 있잖아요. 털이 좀 밝아요. 그래서 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안 칠할 거예요. 가운데 어두운 부분만 칠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두운 부분이 이게 이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덩어리이기 때문에 볼륨이 느껴져야 돼요. 이 덩어리 부피감이 느껴져야 돼서 선생님 이것도 그리시는 모습이 화면에 안 안 잡히거든요. 나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이거가 네? 소리는 들리세요? 예. 제가 선생님 핀으로 해놨는데요. 네, 보이세요? 보이는데요. 네. 예. 아, 지금 나오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덩어리감이 볼륨이 느껴지려면은 그 덩어리에 그 명암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명암이 될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많이 어두워져요. 지금 이 프린트에서는 너무 시꺼매서 잘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가 더 달칸 게 어두운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나오면은 조금 밝아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털 같은
텍스처거든요. 질감이 털로 된 거라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이런 터치를 쓰고 있어요. 털 느낌을 좀 내려고. 지금 HB로 하시나요? 지금 저는 B로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참 좋으네요. 네, 제가 자꾸 잊어버리고 설명 안 드린 부분은 저는 지금 B로 가고 있는데 사실 요건 되게 어둡기 때문에 한 4B나 2B로 쓰셔도 돼요. 제가 4B를 써볼게요. 4B로 이 부분 굉장히 시커멓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새까맣게 이렇게 좀 넣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까맣게 펴놓으시고 연필을 저는 이제 B, 2B, 4B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는데 HB도 쓰시면 좋죠. 그래서 HB는 나중에 밝은 꽃잎 처리할 때 하시고요. H보다 더 밝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은 H나 F 뭐 이런 거, 2H 이런 거를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H는 좀 밝은 색깔 점점 올라갈수록 2H, 뭐 3H 다 밝은 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로 갈수록 HB, B로 갈수록 점점 진해질 거예요. 2B, 4B. 그래서 지금 톤이 꽃잎은 굉장히 밝은 톤이고 여기는 가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서는 4B나 2B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 줄기가 가장 어둡기 때문에 저는 4B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줄기에서도 윗부분은 빛을 받아서 살짝 칼라는 어둡지만 윗부분은 빛을 받기 때문에 조금 밝고요. 아래쪽이 종이가 약간 네. 올라갔으면 아, 좋겠어요. 그럴까요? 예, 이렇게. 이제 그리고 보이네요. 좀 더, 네, 가까이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아래쪽을 좀 어둡게 지금 칠하고 있고요. 위쪽은 조금 밝게 했어요. 그래서 볼륨이 좀 줄기에서도 볼륨이 생겨나게. 그리고 사실 흑백으로 뽑으셔도 좋아요. 아까 흑백으로 뽑으신 분도 계시죠? 저는 흑백으로 뽑았더니 너무 이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칼라로 가지고 있지만 그 흑백으로 하면은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지금 이 덩어리하고 그리고 자꾸자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주변을 덩어리하고 줄기하고 누가 더 어두운지를 비교를 하세요. 보면은 이 덩어리 쪽이 조금 더 밝아요. 살짝. 그러면은 덩어리는 2B로 할게요. 이 덩어리는 2B로 하고 조금 다른 데보다 이 줄기보다는 조금 밝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덩어리 부분은. 그리고 줄기는 조금 더 까맣게, 최대한 새까맣게. 여기서는 지금 이 줄기보다 더 새까만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최고예요. 제일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뭐가 볼록 튀어나오는 뭔가가 있네요. 자, 아까 여기 털 제가 남겨놨죠? 털 부분은 침범을 하지 마세요. 네, 어두운 걸 할 때도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우선 줄기를 먼저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도 지금 어둡기는 한데 줄기보다는 조금 밝았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줄기 부분을 제일 진하게 잡으시고요. 여기도 이제 털 같은 질감이기 때문에 짧게 왔다 갔다. 이게 털의 방향이 있기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칠하기 시작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대고 하셔야 돼요. 내 손이 너무 여기를 다 뭉개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종이를 하나를 깔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털이 가는 방향을 찾아서 항상 연필은 털 방향대로 이렇게 이거는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문질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되게 밝은 털 부분이었지만 이 안에는
명암이 어두운 곳이라서 좀 어둡게 지금 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계선이 있는 부분은 더 많이 어둡네요. 이 부분이. 안쪽이 어둡고요. 이 안쪽은 아까 이 프린트에서도 시커멓게 나왔지만 이 안에서도 다 더 밝은 애가 있고 어두운 애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어두운 섀도우가 있는 쉐이딩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어둡게 하셔도 돼요. 먼저 어둡게 해놓고 그 안에서 다시 더 어두운 부분을 더 진하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동글동글한 입체거든요. 거의 입체에 가까운 거라서, 가까운 게 아니라 입체인데 칼라 톤은 조금 줄기보다는 밝아요. 그리고 쉐이딩 그림자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입체감이 나게 동글동글 입체감이 나게 표현을 해줬어요. 조금 입체감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사실 이 덩어리가 이렇게 앞쪽을 향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방향을 꼭지 부분이 이쯤이 꼭지네요. 이 덩어리는 꼭지에다가 강 포인트를 주고요. 가장 어두운 쪽에 조금 더 이렇게 포인트를 내주시면은 좀 더 앞을 향해 있죠. 이 덩어리가 옆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있게. 여기가 끝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나머지는 줄기하고 이 봉우리를 다 전부 다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은 우선 어두운 부분만 제가 할 거예요. 여기 줄기하고 여기까지가 가장 어둡거든요. 꽃이. 다른 데는 여기 조금 어둡고 여기만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배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는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이것도 한 2B로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2B로 가볍게 시작하시고요. 자, 우선은 그러니까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막 휘리릭 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 번씩 초벌처럼 다 칠해 놓을 거예요. 아까 급하게 제가 또 크게 그렸던 거를 이제 다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두우니까 뭐 B로 했다가 2B로 했다가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B도 괜찮은 것 같네요. 꽃이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을 거니까. 이 꽃은 어두운 부분을 하더라도 이 줄기하고 이 봉우리 그 봉우리 부분보다는 또 더 밝아요. 그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제 마음속에다가 순서를 정하셔서 얘가 1등, 얘는 2등, 얘는 3등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세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꽃의 밑둥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3등이에요. 3등. 그래서 한 3번째 톤 정도로 어둡게. 여기만 막 문지르다 보면은 얘가 막 진해져가지고 얘보다도 더 진하고 얘만큼 진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순서를 지켜가면서 얘보다는 어두워지지 않게. 그래서 처음에 좀 진하게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자, 또 꽃잎 안에서도 또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를 정하셔서 이쪽이 꽃잎파리 중에서 얘가 제일 어둡네요. 얘가 1번. 여기는 1번이고요. 꽃잎은 사실은 막 저번에 정물하는 것처럼 해칭 그런 걸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꽃이. 부드러운 효과를 내시려면은 좀 연필을 눕혀가지고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소프트하게 문질러 가면서. 이렇게
연필 가지고 문질러 준다는 기분을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도 아무튼 여기가 어두우니까 이제 어두운 부분을 쭉 문질러 주시고요. 이 안에서도 꽃잎파리가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볼륨이 생겨요. 그래서 볼륨이 있는 가운데 부분은 조금 또 어둡게 만드시고 선생님 연필 네. 터치가 화면 너무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아, 죄송.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유튜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면에 각을 몰라서. 자, 이렇게. 제가 가끔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화면을 안 보고 제가 그림만 보고 있어서. 알려주세요. 또 안 보이면은. 네. 자, 네.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어두운 부분을 전부 다 칠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꽃잎알이 밝은 부분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밑에가 정확하게 라인이 그려져야 돼요. 아까 제가 대충 그렸잖아요. 꽃잎파리를. 이제는 좀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어둡게 톤을 깨끗하게 여기를 클리어하게. 그래서 이게 클리어하면 클리어할수록 나중에 이제 그림이 굉장히 잘 살아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둡고요. 자, 하면서 이제 지우개로도 계속 저는 이제 이게 샤프 지우개라고 이게 아주 매직처럼 잘 지워지는 지우개가 있어요. 샤프하게. 오늘 브러쉬를 안 갖고 와서 제가 자 휴지를 살짝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샵에서 페인트 브러쉬 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털면은 너무 편해요. 달라샵 가시면은 꼭 그걸 구입해 주세요. 페인트 브러쉬 넓적한 거 그걸로 이렇게 빗자루 같이 생긴 건데 그걸로 이렇게 털어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을 대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 자꾸 뭉개져서 손을 대지는 마시고 아니면 훅 불거나 아니면 저렇게 휴지로라도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는 경계선을 잘 다듬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꽃잎파리의 어두운 부분을 살짝 위쪽으로도 사실 이제 요거 다음으로 여기까지가 제일 어둡고요.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어둡게 가셔도 괜찮아요. 이 안에 또 어두운 쉐이딩들이 조금 더 있는데 조금 해놓으시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꽃만 얼른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가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 밝은 이파리들은 다 남겨놓으셔야 돼요. 절대 손대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배경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배경 부분 배경은 이제 여기 나무부터 그리셔도 되는데 나무 가지도 그리시고 하셔도 되는데 우선 사비로 하지 마시고 2B나 B 정도가 좋네요. 이거 배경은 굉장히 블러리하게 흐릿하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눕혀가지고 흐릿하게 해주세요. 흐릿한 게 힘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필 가루를 내셔가지고 가루를 면봉으로 찍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흐릿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꽃만 빼고 다 하시면 돼요. 나머지를 전부 다. 꽃을 좀 왕따를 시킨다는 기분으로 꽃은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이 뒤에서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막 숲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 뒤에 숲 부분도 먼저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막 여기는 또 이렇게 눕힌 상태로 하니까 왔다 갔다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이시죠? 왔다 갔다 막 하셔도 되거든요.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으로 갔다가 여러 방향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배경은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제가 스케치를 안 했는데 이 안에서도 나무도 있고 뭐 이 풀들도 있고 저 뒤에 또 어두운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자동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사실 뒤에 배경이 굉장히 어둡게 시꺼멓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림에서는 까맣게 표현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한 여기가 1등이라 그랬잖아요. 이 주요 그 앞에 주인공이 되는 부분에서 제일 최고로 다크한 거를 찾아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뒤에 배경은 이거보다는 음, 한 톤 흐릿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엑스트라가 주인공보다 너무 눈에 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는 조금 더 흐릿하게,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은 너무 새까매서 눈에 확 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톤을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사진은 시커멓게 나왔지만 훨씬 흐릿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어른어른하게 뭐가 어두운 것도 있고 뭐 나무도 좀 진한 나무가 있고 이런 차이는 다 내주세요. 뭐 어느 게 더 어둡고 어느 게 좀 흐릿하고 이런 차이는 다 내주시는데 대신에 진하지만 않게, 너무 진하지만 않게. 자,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막 칠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도 있는데 하늘도 꽃보다는 조금 어두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나중에 하늘은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요. 이제 적당하게 칠했는데 여기가 꽃보다 아직 확 어두워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두워지게끔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지금 선을 똑바르게 또렷하게 그을 수도 있고 지금 똑바르게 안 되신 분들도 나중에 정리를 저는 이렇게 막 넘어갔거든요. 꽃잎알 있는 데까지.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좀 너무 깨끗하게 안 하셔도 적당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다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블러리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아까 이제 면봉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넓은 부위를 못 했는데 만약에 넓은 부위를 하실 때는 이렇게 크리넥스 티슈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게 제일 빨라요. 넓은 부위는. 근데 넓은 부위는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근데 좁은 데까지 가면 이제 너무 번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좁은 부위에서는 면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틈 사이사이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겉에 테두리만 남지 않도록 주변하고 잘 버무려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요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칼라 쓰면은 정말 요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뭉치지 않게 잘 버무려 주시는 거예요. 이쪽 저쪽. 자,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문지르는 툴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화방에서 파는 건데 이걸로 하면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또 문질러져요. 지금 집에 도구가 없으실 때는 아까 크리넥스 티슈와 이름이 뭐라 그래요? 이거요. 이게 스머지 툴인데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게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연필 파는 곳에 있어요. 보면은 그 아마존 같은 데서도 그 연필 세트 구입하실 때 그 세트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름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질러 놓으시고요. 이렇게 이 틈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잘 들어가져요. 나중에 이거 꽃 부분도 좀 부드럽게 하시려면 이걸로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연필의 맛을 살리려면 그냥 연필로 놔두시고 배경 부분만 이걸로 처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꽃 있는데도 이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서 넓은 부위는 이걸로 하면 좀 지저분하게 돼요. 넓은 부위는 이 크리넥스 티슈가 최고예요. 이렇게 넓게 좀 문질러 주시고. 자, 이번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꽃잎파리 부분을 이제 아까 이거 샬프 지우개 또 아마존에서 팔기는 해요.
이거는 선생님. 이렇게 네, 죄송한데 5분 남았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네. 자,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지우개로도 지울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끝이 깨끗하게 안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클리어하게 또 저는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꽃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윤곽선을 제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꽃이 확 살아나고 있죠. 지금 너무 한쪽만 제가 그렸는데 안쪽으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볼륨도 생기고 꽃이 살아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경 부분 여기는 꽃잎파리가 이쪽은 하늘이라서 되게 밝거든요. 이 부분이 밝고 꽃이 살짝 핑크니까 다른 데서는 꽃이 되게 환하지만 대비가 돼서 환하지만 하늘 쪽에서는 꽃이 오히려 어둡다는 느낌이 좀 들죠. 하늘보다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살짝 더 그 어둡게 처리를 할게요. 뭐 이걸로 조금 살짝 어둡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B연필이나 HB 연필로 하셔도 돼요. 근데 꽃잎파리가 전체적으로는 다 환하기 때문에 어둡지는 않게 하셔야 돼요. 칠하기는 칠하되 아주 흐릿하게 거의 칠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하늘보다는 약간 어두워졌지만 전체적으로 환한 톤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